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롤런드 앨런의 쓰는 인간 발췌문을 보면서요.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손으로 쓰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노트랑 펜이요. 정말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도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인류의 생각이나 문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, 그리고 지금처럼 모든 게 디지털인 시대에도 왜 여전히 중요할 수 있는지,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. 네,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종이가 처음 발명됐을 때요. 이게 그냥 기록 방식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양피지 같은 건 좀 긁어내고 다시 쓸 수 있었는데 종이는 한 번 쓰면 수정이 어렵잖아요. 네, 그렇죠. 잉크가 스며드니까.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상업거래 같은 데서 투명성이랑 신뢰도가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. 이게 뭐랄까 중세 이후에 무역이 크게 확장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됐죠. 와, 그 수정이 어렵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됐다니 정말 의외네요. 신기합니다. 자, 그럼 이 쓰는 행위 자체에 좀 더 집중해 볼까요? 네, 책에서는 노트가 그냥 뭘 받아 적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넓혀나가는 사유의 동반자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. 뭐 옛날에 쓰던 왁스판부터 요즘 쓰는 블렛 저널까지 형태는 계속 변했지만 그 본질은 같았다는 거죠.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몰스킨 노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. 그냥 예쁜 노트를 넘어서서 휴대성이나 튼튼함 속에 기록하는 여행자 같은 그런 정체성을 담으려고 한 거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예술이나 과학 분야를 보면 노트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.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종이가 이전보다 훨씬 싸고 다루기 쉬워지면서 예술가들이 정말 자유롭게 스케치하고 아이디어를 막 실험해 볼 수 있게 된 거죠. 아, 양피지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. 그렇죠. 그 속도나 양 자체가 달랐을 겁니다. 종이에 잉크가 딱 스며들어서 수정은 어렵지만 그 덕분에 영구적인 기록이 남고 또 아이디어를 빠르게 전개시킬 수 있었던 거죠.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딱 떠오르네요. 그 노트들 보면 정말 남아있는 것만 6천 장이 넘는다면서요. 네, 대단하죠. 연간 거의 1000페이지를 썼다는 건데 거의 뭐 강박적이라고 할 정도로 기록을 했네요. 근데 단순히 양만 많았던 건 아니겠죠? 뭔가 특별한 활용법이 있었을까요?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다빈치는 그냥 막 적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노트 안에서 예술, 과학, 공학 이런 전혀 다른 분야의 관찰이나 아이디어를 계속 연결시키고 막 뒤섞어 보면서 생각을 발전시켰어요. 아, 연결이요? 네, 찰스 다윈도 사실 비슷했어요. 그 유명한 비그로 항해 때 단 한 권의 노트에다가 지질학 관찰 기록부터 시작해서 뭐 경로, 돈 쓴 거, 만난 사람들 메모까지 정말 모든 걸 다 적었거든요. 한 거네요? 와. 네, 이런 통합적인 기록이 결국에는 그 거대한 진화론의 밑거름이 된 거죠. 그리고 아이작 뉴튼 같은 경우는 좀 독특했는데 노트 양쪽 끝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써내려가면서 아이디어를 분리하기도 하고 또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. 와, 정말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노트를 썼네요. 그러고 보니 유명한 작가나 사상가 중에도 노트 애호가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많았죠? 마크 트웨이는 그 미시시피강 조종사 시절에 강에 대한 온갖 정보를 노트에 빼곡히 적으면서 전문가가 됐다고 하고, 네, 그 경험이 나중에 작가가 되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하죠. 에거사 크리스티는 여러 노트를 동시에 쓰면서 막 뒤죽박죽 메모했는데 그 속에서 무려 66권의 추리소설 구상이 나왔다니 이것도 참 신기해요. 그렇죠. 얼핏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창의적인 연결이 일어난 거죠. 벤자민 프랭클린은 또 매일 노트를 쓰면서 자기가 정한 13가지 덕목을 잘 실천했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자기성찰 도구로 썼다고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사례들을 보면 노트라는 게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런데요, 전문가님. 사실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들으면 와, 대단하다 싶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처럼 뭐 뭐든 빠르고 다 디지털로 하는 시대에 이 손으로 쓰는 노트가 뭐 검색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정말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? 좀 번거롭다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또 여러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. 놀랍게도 그렇다. 여전히 의미가 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아, 정말요? 어떤 점에서요?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건 약간 들리는 대로,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받아 적기가 쉽잖아요. 네, 빠르죠.
그런데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는 그 과정 자체가 정보를 단순히 옮겨 적는 걸 넘어서요. 우리 뇌가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건 중요하구나 하고 선택하고 또 요약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화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. 아, 쓰는 속도가 느리니까 오히려 생각할 시간을 벌게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학습과 기억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. 그렇군요. 단순히 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네요. 예전에 어디서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종이의 질감 같은 그런 물리적인 감각 자체가 뇌를 더 자극한다는 이야기로 들은 것 같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집중력을 높이고 또 기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.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아, 정신건강까지요? 네, 예를 들어 그 블렛 저널 시스템 있잖아요. 그걸 개발한 라이더 캐롤이라는 분도 원래는 본인이 겪던 ADHD,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때문에 막 흩어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고안한 거였어요. 아, 그랬군요. 네, 기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딱 붙잡아서 관리하는 거죠. 실제로 일기 쓰기가 그 PTSD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들이 일지를 쓰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. 와, 듣고 보니 정말 이 손으로 뭔가를 적는다는 행위가요.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고 창의성을 막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까지 돌보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라는 게 분명해지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쓰는 인간 자료를 통해서 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 인공지능, AI가 글을 대신 써주기도 하는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역설적이고 이런 시대일수록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딱 붙잡고 정리하는 능력,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쩌면 이 수백 년 된 아날로그 도구, 손으로 쓰는 행위야말로 이 디지털 시대의 복잡함과 소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명료한 사고와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당신의 노트를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냥 뭐라도 끄적이다 보면 당신 생각 속에 숨어있던 어떤 보이지 않는 구조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